지금으로부터 5년 전 우와. 포르쉐의 미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죠. 노멀 모드는 약간 소화가 안 되는 포르쉐고요. 스포츠 모드에 가야지 소화제 먹고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화는 시켰었지만 사실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 포르쉐에서 이 5년 만에 저를 이 크로아티아의 리에카라는 도시로 불렀습니다. 이 저에게 그때 당시에 이 전기차의 매력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타이칸, 이 타이칸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죠? 아닌가?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는 땡큐. 이게 아니네. 그치. 포르쉐가 저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이왕이면 빠른 놈이. 자, 바로 느껴보죠. 멀리 유럽까지 날아와 새로운 타이칸에 올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을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자, 뭐 주행은 시작했는데 사실 이렇게 둘러보면 뭐 좀 익숙해요. 뭐 아무튼 지금은 뭐 크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지 더 신형 모델이라고 느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딱 한눈에 봤을 적에 여기 이제 왼쪽에 이 배터리 정보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터보 모델에는 채도가 다 빠진 이 터보나이트라고 불리는 이 크레스트가 붙습니다. 그게 터보와 터보가 아닌 타이칸을 구별할 수 있는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외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의 타이칸과 비교하는 것보다 터보와 터보가 아닌 이번 타이칸을 비교하는 게 더 쉬울 정도죠. 포르쉐는 늘 페이스리프트된 외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디자인보다는 성능에 집중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다고나 할까요? 달라진 거 하나 확실한 것은 드라이브 셀렉트하는 이 다이얼 한가운데 이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이 포르쉐는 이 버튼을 Push to Pass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10초 동안 70kW의 추가된 출력을 얻어낼 수 있어요. 부스트, 일종의 부스트인 거죠. 오. 근데 주행 질감은 완전히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오. 뭔가 전기차는 딱 오르는 순간 이거 전기차네 라고 딱 알 수 있는데 이번 타이칸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안 느껴진다는 거. 맞아요. 이게 무게가 안 느껴져요. 사실 예전 타이칸은 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가서야 포르쉐가 이 차 이래서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이번 타이칸은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잘 안 가게 돼요. 노멀 모드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탔을 적에. 포르쉐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티를 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못 느끼겠지만 사실 이 후드, 사이드 팬더, 앞범퍼 그리고 심지어 이 헤드라이트까지 이전 모델과 공유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완벽한 새 것이죠. 늘 그렇듯이 포르쉐는 신형과 구형을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구분해내고 싶다, 난 신형을 어떻게 구분할지 너무 궁금해 하신다면 차라리 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타이칸에 이 포르쉐 글자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그 녀석이 신형입니다. 대략적인 외관을 살펴봤으니
그럼 이제 포르쉐가 가장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장 기다리고 있을 얘기로 들어가 보죠. 바로 바뀐 숫자들. 자, 티를 내지 않는 것은 외형뿐만 아니라 성능도 마찬가지예요. 타이칸의 핵심 부품은 저 리어 엑셀에 위치한 전기 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작 대비해서 23% 출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0kg이 가벼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충전 용량 역시 10% 늘어났고요. 최대 충전 속도는 무려 18% 개선된 320kW입니다. 그리고 풀 브레이킹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회생제동 에너지가 무려 400kW에 달하게 되고요. 최대 주행거리는 467km에서 무려 630km로 34% 향상되었습니다. 출력 얘기해볼까요? 기본 출력이 570kW인데요. 거기에 오버부스트 70kW, 거기에 런치 컨트롤 60kW가 합해져서 총 합하면 700kW, 이는 마력으로 952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는 1110Nm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가 0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기존 2.8초에서 이 녀석은 2.4초로 0.4초나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면요. 그러니까 포르쉐 엔지니어들은 코로나 시국 때 단순히 재택근무하면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었던 게 아니죠. 비슷하게 보여도 더 빨라졌고 더 가벼워졌으며 연료 효율은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타이칸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이자 제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이유, 바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입니다. 사실 이만큼 저를 감동시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이론은 이래요. 자, 보통의 이런 스포티한 성향을 갖고 있는 차는 안티롤 바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안티롤 바가 없으면 이 차가 롤할 적에 차의 강성이 훨씬 무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카 그리고 모든 스포티 성향의 차들은 반드시 이 안티롤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칸은 그 안티롤 바가 없어요. 왜 없냐? 바로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덕분이죠.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런 주행감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빠른 차가 힘이 이동, 이 무게가 넘어가는 게 이렇게 적게 느껴지는 차는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난 포르쉐의 신기술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예요. 이거를 이런 곳에서는 좀 부족해요. 이걸 제대로 느끼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를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냥 문득 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곳은 타이어를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근데 타이어를 테스트하기엔 굉장히 많은 환경이 필요하죠. 뭐 마른 노면은 물론이고, 뭐 거친 노면, 조금 거친 노면, 엄청 거친 노면, 아니면 또 고속 노면, 젖은 노면, 조금 젖은 노면, 젖다가 마르는 노면, 엄청 젖은 노면, 마르다가 젖는 노면,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테스트하려다 보니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대충 이 정도예요. 축구장을 무려 125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테스트 트랙이 있는 한국 테크노링입니다.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 같으니 이제 전 제 할 일을 해야죠. 그쵸. 이렇게 시원하게 밟아보고 싶었다고요. 그 크로아티아에서 사실은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를 그 공도에서 막 이렇게 과격하게 몰았을 때 이거 장난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그 이상 느껴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달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확실히 하드하게 주행을 하니까 와 씨. 이건 마치 서스펜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롤이 들어갈 때 이렇게 당연히 이쪽이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도 이쪽으로 쏠리는 거고, 그쵸? 뭐 관성의 법칙이죠. 무게가 넘어가니까. 근데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는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넘어가니까 돌아오는 양도 많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댐퍼와 연결된 모터 펌프에서 주행 조건에 따라 각 댐퍼에 능동적인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는 이 노멀 모드에서 기능하는 것과 스포츠 모드에서 기능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드한 주행으로 갔을 적에는 오케이
자, 마음껏 달려. 대신 최대한 이 차가 수평을 유지하게 해줄게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노멀 모드에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랑 좀 기능하는 게 조금은 달라요. 그럼 이제 매직 라이드로 들어가 보죠. 자, 코너 들어갑니다. 브레이킹. 와, 이거 보세요. 와, 씨. 와, 억제하는 거 보세요. 억제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같잖아. 브레이킹. 자, 코너 들어갑니다. 와, 지금 아까보다 훨씬 고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1초에 13번 정도 디텍팅하면서 이제 노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반대값을 주는 거거든요. 눌리는 걸 덜 눌리게 하고 일어나려는 걸 덜 일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차가 운동 범위를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알던 모든 관성의 법칙이 깨지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와, 아, 놓칠 뻔했어. 아, 이건 물건입니다.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일상 주행에서 너무 편안한 차가 됐다는 거에 저는 훨씬 더 주목하고 싶어요. 예전 전작에서 느껴졌던 그 뭔가 무게를 다루는 솜씨, 그러니까 약간 어색했던 그게 정말 말끔하게 해소된 느낌입니다. 아, 뭔가 포르쉐가 이거를 우리가 풀고 싶은데 그 풀지 못한 숙제를 이번에 완전히 풀어 헤친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고민과 실험 끝에 탄생했을 새로운 타이칸. 하지만 이것 없이는 우리는 느껴볼 수조차 없습니다. 바로 타이어죠. 자, 사실 이 오이 타이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차 출고 받을 적에 껴있는 타이어를 말하거든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차가 엄청난 고출력 차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고성능이면 뭐하나요? 그 힘을 받아줄 거는 결국 노면에 붙어있는 4개의 타이어밖에 없습니다. 포르쉐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청난 차량을 개발했으니 그 힘을 다 받아주면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유지하는 그런 타이어가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도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을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타이어 브랜드들이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엄청나게 기술 경쟁하고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타이칸의 신차 타이어로 선정된 브랜드는 미쉐린, 브리지스톤, 그리고 한국 타이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타이어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는 타이칸의 터보 라인에만 전용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타이칸의 신차 타이어를 의미하는 이 NF5 이 사인인데요. 모든 타이어 브랜드들이 달고 싶어하는 훈장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700kW, 자, 700kW가 어떻게 이 아스팔트에 뿌려주는지 한번 느껴보죠. 사실 이 700kW는 오직 런치 컨트롤 때만 느낄 수 있는 출력입니다. 자, 포르쉐는 진짜 런치 컨트롤 간단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악셀을 밟는 순간 런치 컨트롤이 활성화됩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말이죠. 가자! 오! 이게 G포스가 얼마나, 우와! 가속을 하는 순간 돌덩이가 제 가슴에 앉는 느낌이에요. 이제야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듯한 새로운 타이칸. 사실 제 가슴에 박힌 돌덩이보다 더욱 인상 깊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갖고 있던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이 깨졌어요. 저는
전기차는 그냥 가전제품, 심장이 없는 플러그만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된 타이칸은 제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혼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타이칸, 두 번째 타이칸에 대해서 조금 느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났던 타이칸에서 제가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두 번째 만났던 타이칸에서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그들이 의도했던 안 했건 어쨌든 저에게는 그러한 스토리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팬이 탄생하고 그 중에는 막 열광적인 매니아들도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이 차를 반납하러 가면서 진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5년 전에는 마치 우주선에 오르는 것 같은 신기한 체험 정도였는데 단 5년 만에 손에 넣고 싶은 현실의 차가 돼버린 타이칸. 어쩌면 우린 타이칸이라는 영웅서사의 첫 번째 챕터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첫 타이칸을 5년 전에 리뷰했을 때 그 전기차의 숙명인 엄청난 무게를 다루는 솜씨가 뭐 포르쉐답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5년 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냈죠.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오늘 제가 포르쉐에 감동한 이유입니다. 포르쉐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원표 숫자보다 조금 더 빨랐고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도 사실 호들갑 떨지 않죠. 이 화려한 언변이나 화장으로 매년 끊임없이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전설들은 사실은 손에 꼽잖아요. 이 포르쉐는 그 스타를 전설로 만드는 방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들의 다음 결과물을 또 기대해 보면서 말이죠.